안녕하세요. 지루한 일상에 인문학적 감성을 더하는 시간, 이지펜 인문교양 한 스푼의 진아입니다. 다들 즐거운 하루 보내고 계신가요? 오늘 저희와 함께 인문교양 한 스푼을 채워주실 김쌤을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쌤. 네, 안녕하세요. 김쌤입니다. 청취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김쌤, 오늘 주제가 정말 흥미로워요. 바로 소셜미디어, 청소년들 교우 관계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인데요. SNS로 친구를 만드는 게 참 쉬워졌잖아요. 그런데 이게 진짜 친구 관계라고 할 수 있을지, 또 여기서 생기는 문제는 없을지 오늘 한번 깊이 파헤쳐 보려고 합니다. 네, 아주 시의적절하고 중요한 주제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청소년들에게는 친구가 세상의 전부처럼 느껴지는 시기니까요. 맞아요. 본격적인 이야기에 앞서서 우리가 흔히 말하는 사춘기, 즉 청소년기의 특징부터 한번 짚어주시겠어요? 물론입니다. 청소년기는 아이에서 어른으로 넘어가는 과도기죠. 신체적으로나 정신적으로 폭풍 성장을 하는 시기입니다. 또 집이라는 울타리를 넘어 사회라는 새로운 세계에 첫 발을 내딛는 때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정신적으로 굉장히 예민하고 불안정할 수밖에 없어요. 나는 누구일까?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할까? 이런 근본적인 고민을 처음으로 시작하는 시기이기도 합니다. 듣기만 해도 정말 복잡하고 혼란스러운 시기네요. 자신의 희망과 현실 사이의 차이도 커서 힘들어하고요. 정확합니다. 그 조화를 이루기가 참 어렵죠. 그리고 바로 이때 가장 큰 힘이 되어주는 존재가 바로 친구입니다. 청소년기에는 그 어떤 것보다 또래 집단의 영향을 크게 받거든요. 친구들과 함께 놀고 가족이나 성적, 친구 관계에 대한 고민을 나누면서 사회성을 기르고 정서적 안정을 찾아가요. 이 과정을 통해 자신의 정체성을 단단하게 만들어가는 거죠. 그런데 스마트폰이 등장하고 SNS가 발달하면서 친구를 사귀는 방식이 많이 달라졌어요. 특히 코로나 시기를 거치면서 현실에서 친구 관계를 맺기 어려워하는 청소년들이 늘었다는 이야기도 들리고요. 구체적으로 어떤 변화가 있는 건가요? 네, 이제 어른 아이 할 것 없이 카카오톡이나 인스타그램 같은 SNS가 기본적인 연락망 역할을 하잖아요. 친한 친구들끼리 단체 카톡방을 만드는 거나 마음에 드는 친구의 인스타그램 스토리에 답글을 달면서 친해지는 건 아주 흔한 일이죠. 청소년들에게는 좋아요나 댓글을 주고받는 소통 방식이 매우 익숙합니다. 그래서 자연스럽게 교우 관계를 쌓는 주요 도구로 SNS를 활용하게 되는 겁니다. 확실히 저희 때랑은 많이 다른 풍경이네요. SNS를 통해서라면 학교나 학원이 달라도 심지어 얼굴을 한 번도 안 봤어도 친구가 될 수 있다는 거잖아요. 맞습니다. 대표적인 예가 X, 그러니까 예전의 트위터 같은 서비스입니다. K-팝이나 애니메이션처럼 무언가를 열정적으로 좋아하는 청소년들에게는 아주 익숙한 공간이죠. 트친소라고 트위터 친구를 소개합니다의 줄임말인데요. 이걸 통해서 좋아하는 연예인이나 취미가 같은 팔로워를 아주 쉽게 사귈 수 있어요. 관심사가 같으니 유대감도 굉장히 빠르게 쌓이고요. 온라인에서 만난 친구들을 오프라인에서도 만나기도 하나요? 그럼요. 콘서트나 좋아하는 연예인의 생일 카페 같은 행사에 같이 갔다가 실제 친구로 발전하는 경우가 아주 많습니다. 특히 학교 같은 현실 공간에서 친구 관계가 원만하지 못한 청소년들의 경우 온라인상의 친구, 이른바 트친에게 더 큰 마음을 쏟기도 합니다. 그렇군요. 태어날 때부터 스마트폰을 봐온 세대에게 SNS는 그냥 단순한 앱이 아니라 세상을 만나는 창이자 사회 관계를 만드는 중심 도구인 셈이네요. 강성경의 청소년의 SNS 과의존이 우울에 미치는 영향과 교우 관계의 매개 효과라는 논문에서도 비슷한 내용을 다루고 있고요. 네, 맞습니다. 청소년들은 SNS를 통해 가벼운 연예계 소식부터 사회적 이슈까지 접하고 또래들과 공감대를 형성하며 관계를 맺어갑니다. 하지만 여기에는 명확한 한계가 존재합니다. 한계라면 어떤 걸까요? 쉽고 빠르고 부담 없이 사귄 만큼 관계가 굉장히 약하다는 겁니다. 일상을 공유하고 소소한 고민을 나누는 현실 친구와는 달리
SNS 친구는 특별한 이유 없이도 한순간에 관계가 끊어질 수 있어요. 훨씬 피상적이라는 거죠. 공통 관심사가 사라지면 관계도 빠르게 단절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실제로 X에서는 주기적으로 불언불을 통해 팔로워를 정리하는 걸 당연하게 여기기도 해요. 불언불이요? 그게 뭔가요? 팔로우를 끊기 위해 상대를 잠시 블록했다가 다시 언블록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이렇게 하면 서로 팔로우가 끊어지거든요. 이런 식으로 관계를 쉽게 정리하는 거죠. 아, 관계를 정리하는 방식마저 정말 빠르고 간단하네요. 그런데 관계가 약한 것보다 더 심각한 문제도 있지 않나요? 네, 바로 사이버 불링, 즉 인터넷상의 집단 괴롭힘입니다. 작은 의견 충돌이 순식간에 집단 괴롭힘으로 번지는 경우가 많아 새로운 사회적 이슈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듣기만 해도 정말 끔찍한데요. 사이버 불링은 전통적인 학교 폭력과는 다른 특징을 가집니다. 바로 익명성, 그리고 엄청난 속도로 퍼져나가는 파급성, 끝나지 않는 반복성입니다. 그래서 피해 학생이 자살 같은 극단적인 선택을 할 가능성이 더 크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서화원 조윤호의 사이버 불링 피해가 청소년의 자살 생각에 미치는 영향이라는 논문에서도 이 심각성을 지적하고 있죠. 더 무서운 건 사이버 불링과 현실의 학교 폭력이 함께 발생하는 경우가 많아서 훨씬 더 은밀하고 잔인하게 이뤄질 수 있다는 점입니다. 실제로 청소년 5명 중 1명이 온라인 따돌림이나 욕설을 경험했다는 조사 결과도 있더라고요. 그런데 문제의 심각성에 뒤에 사회적 관심이나 관련 연구는 아직 부족한 것 같아요. 안타까운 현실이죠. 청소년기의 친구는 정말 일상의 전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진정한 친구 사이에서는 서로 긍정적인 영향을 주고받으며 함께 성장하잖아요. 서로의 단점까지도 이해하고 보듬어주면서요. 이때 맺은 좋은 친구 관계는 나중에 어른이 되어서도 삶의 중요한 버팀목이 되어줍니다. 네, 오늘 말씀을 듣고 보니 SNS를 통한 만남이 편리한 점도 있지만 그 이면의 문제점들에 대해 우리가 더 깊이 생각해 봐야 할 것 같습니다. 결국 어떤 방향으로 친구 관계를 맺고 꾸려나갈지는 우리 청소년들 스스로가 고민해 봐야 할 숙제겠네요. 오늘 정말 유익한 말씀 감사합니다, 김쌤. 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지펜 인문교양 한 스푼. 오늘 준비한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청취자 여러분, 다음 주에 더 재미있는 인문교양 이야기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편안한 하루 보내세요.